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64%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제 증시는 아침 초반에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매도를 했고요. 오히려 기관 투자자는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좀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해외 증시도 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다우 나스닥이 또 크게 좀 하락을 할 뻔 했는데 마지막에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었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했고요. 뭔가 이 흐름 자체가 하루하루 그 장에서도 계속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거나 꾸준히 뭔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흔들어지는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 9월이죠. 5월 9월에는 5월 9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어느 정도 결론이 나거나 아니면은 전면전 선포를 하면서 더 큰 위기에 봉착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는 돼봐야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OMC가 계속해서 빅스텝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빅스텝이라는 그 단어가 또 상당히 이제 시장에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FOMC에 대한 그런 빅스텝, 그게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어, 이런 FOMC에 대한 금리 인상이 이미 예견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락을 해왔지만 또 점점 이제 그런 폭 자체가 늘어나고 우리의 예상보다 더 이제 금리 인상이 강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또 증시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중국 쪽이죠. 중국 쪽에 봉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런 봉쇄가 이제 완화가 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중국 봉쇄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성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1번과 3번의 요인은 세계 전체의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이 2번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제 돈을 흡수를 하면서 물가를 좀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의의로 지금 이번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장률이 떨어지는 방향과 그다음에 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돈을 빨아들이니까 이제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그런 돈이 빠져나가고 세계 경기도 떨어지는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하루하루 뭐 변동성이 계속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분석을 계속 하는 것은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저점 라인, 고점 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계속 이 박스권 안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고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사실 계속 들어오지 않고 좀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만 계속 증시에 좀 유입이 되고 좀 그런 큰 투자자들이 작년부터 해서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증시가 떨어질수록 개인 투자자만 좀 크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여유를 가지시고요. 투자라는 그 의 자체가 짧고 치게 빠지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그 투자에 대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그런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분석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달러 보시면은 환율 또 올랐습니다. 1267원이고요.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네, 이런 환율 지표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단으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지금 4월 월봉이 꼬리를 달지 않고 결국에는 위로 밀어붙이고 5월 달도 지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들이 연이어서 터질 경우에는 환율은 1,300원 이상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환율에 대해서는 또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5월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또 하락하고 있고요. 네, 유럽 증시는 약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보셨듯이 하루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네, 결국에는 장 끝날 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도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단계가 되어버렸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이제 3% 가까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꽤 많이 올랐고요. 2000년대, 지금 2010년대에서는 거의 최고점에 위치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부작용이,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발병하고 한참 퍼질 때 이제 부작용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또 코로나가 싹 빠지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간과할 필요가 없고요. 네, 조심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원 상승해서 1.7% 상승했고요. 28,8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좀 이제 원전 테마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살짝 이제 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 거래량을 보았을 때 상당히 이제 그 하루에 거래량이 드러난다. 그래서 제가 거래량이 터지는 날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설레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아쉽게도 힘이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네, 지속이 되다가 그 이후로는 또 거래량이 싹 죽으면서 네, 크게 뭐 더 이상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잠깐 이제 맛만 봤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이제 좀 올라가다가 오후 들어서는 좀 빠지면서 네, 결국엔 보합 정도 약 하락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잘 선방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잘 선방했다 정도로만 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원자력 테마들이 오늘 살짝 이제 움직일 뻔했다. 그래서 일진파워라든지 뭐 이런 우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원자력 테마들이 이전에는 이제 한신기계 같은 그런 종목들만 좀 올랐다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몰려오면서 다 같이 이제 골고루 좀 올라갈 것인지 네, 이제 하나 둘씩 출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거의 뭐 줄곧 한 두 달 정도 하락을 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또 하락분을 메우는 그런 양봉이 나왔었는데 윗골이 달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좀 아쉽게 네, 상승을 강하게 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또 이제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외 같은 경우는 21,500원으로 마무리를 해서 한 250원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네, 한 30분 정도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거래량이 몰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을 좀 올렸고요. 내일도 증시가 좀 괜찮은 분위기로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네,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 거래량은 470만 주로 또 500만 주 아래로 위치를 했고요. 뭐 200만 주, 400만 주 뭐 그 정도 네, 크게 거래량이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거래량이 약하게 올라갔다면 또 약한 거래량에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소급이 있기 때문에 네, 딱히 의미가 있는 상승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미가 있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제 거래량이 좀 실려주면서 좀 올라가줘야 된다. 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주, 적어도 저는 1,500만 주 정도는 좀 나와줘야 좀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네, 크게 우리가 뭐 올라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내려서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상으로는 네, 오늘도 양봉이 나왔고요. 지금 지켜줄 자리 계속 지켜준다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1선 아래로는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때도 뭐 잠깐 61선 이탈했지만 바로 이제 양봉으로 밀어 올리면서 주가를 받쳤고요. 그래서 이 61선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1선과 5일선이 이제 모인,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주가가 이제 수렴을 했다.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위로 가는 구간이 저는 오늘인 줄 알았는데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위로 쭉 뻗어나가는 이런 양봉이 한번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그런 흐름 자체가 우진, 원자력 테마 우진에서 나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종목들이 하나둘씩 움직인다라는 것은 확실히 투자자들이 그 관련 테마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작 이제 이런 거래량이 죽은 채로 이 주가가 사실 매력도가 없다면 떨어졌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죽은 채로 진행될 때는 서서히 이제 떨어지는 그런 방향이 많이 진행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견고하게 라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이제 2만 원 아래로 지금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지켜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 초록색 선 241선은 꾸준히 이평선이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평행하게 네,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 241선이라는 게 6개월간의 주가 평균이죠. 그래서 6개월 동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평균적인 그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딱 장기 추세로 보았을 때는 이 장기 이평선 두 개가 꾸준히 위로 그냥 평행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또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았을 때 이런 수렴 패턴에서 항상 이제 큰 구간에 나오더라. 그래서 주가가 좀 수렴하는 구간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죠? 주목을 해야 되는 구간이 왔다. 그래서 큰 대상승에 대한 그런 이 갭매우기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을 거의 6개월 이상 지금 이어왔기 때문에 그 갭매우기가 거의 끝날 때가 되었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출발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제 그런 소스들이 좋은 소스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나쁜 소스들, 네, 신주 상장에 대해서는 이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4월부로 해서 이제는 신주 상장에 대한 그 부담스러운 물량들은 대부분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소스, 신규 소스에 대해 성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규 소스들이 이제 하나둘씩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스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WR에 대한 그런 신주인수권 사채죠. 그 사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7월까지가 만기이기 때문에 그 7월까지 가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WR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만기 되기 전에 상당 부분 물량이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EWR 같은 경우도 그 만기 전에 한 7월 초 혹은 뭐 그 정도까지 네, 큰 뭐 변화 없이 네,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대부분 이제 교환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신주 상장이 또 되겠죠. 근데 EWR 같은 경우는 1WR보다는 이 수량이 확실히 적고요. 네, 그렇게 부담스러운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러고 하나 말씀드리면 1WR에 대해서 이 교환에 대한 그런 시기가 지나가지고 상장 폐지가 되어서 지금 돈을 좀 손해를 보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상장 폐지 전에는 이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행사를 못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추가 방법은 없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안타깝지만 네, 저는 따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 EWR에 대해서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워런트에 대한 투자는 저는 권고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주 가지고만 대부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본주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좀 위험도 없이 좀 크게 신경 쓸 거 없이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네. 올라가는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월봉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했고요. 20만 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 대부분 물량은 또 이제 연기금 투자자에서 쏟아져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3일 동안 이 매도 물량을 좀 쏟아내면서 이 실적 발표 이후에 그죠?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매도 물량을 많이 내뱉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에 의해서 실적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다라는 이유로 좀 기계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건지 네,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그냥 그 신주 상장 물량에 대해서 좀 이제 와서 좀 빼는 건지, 네, 그걸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매도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지, 네,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네, 그 수급 자체가 이전에 좀 매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는 또 매수 이틀 연속 네, 크게 많은 양 아니지만 했고요. 금융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를 멈추고 네, 크게 뭐 하루에 10만 주 이하로 네, 이렇게 매도가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신이 계속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좀 같이 매수를 해준다면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쉽게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최근 이 흐름은 조금 더 며칠 더 지켜보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는 다 설명을 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4월 29일에 네, 기준으로 1174만 주 정도가 네, 공매도 잔고로 이렇게 남아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1100만 주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이 4월 20일이죠. 이때는 이제 1WR에 대해서 상장이 되면서 많은 공매도가 교환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해가지고 한 200만 주 정도가 또 신규로 좀 늘어난 모습입니다.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단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서는 신주 교환이 좀 어려울 텐데 일단 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자체는 계속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은 양 늘어나지 않고 하루하루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 대차장고고요. 대차장고도 오늘 꽤나 이제 많이 늘었죠. 196만 주 정도 체결이 되었고 상환은 65만 주 정도 되어서 한 130만 주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가 2,600만 주에서 2,800만 주 정도로 또 이제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제 공매도 잔고도 꾸준히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대차 잔고도 같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올라가면 좀 그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 거고요. 하지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할 때는 항상 이제 대차 잔고랑 공매도 잔고가 같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공매도와 대차 잔고가 증가를 한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주가가 쭉쭉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네,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주가가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거 주가를 너무 많이 올라서 오버슈팅에 대한 그런 차익을 얻기 위해 공매도를 친다라기보다는 일단 또 이제 조금씩 공매도를 한 2만 원대 평단에서 또 쌓아가는 네, 그런 모습이네요. 근데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좀 신주 상장이 되면서 값싼 신주가 상장이 되면서 좀 아래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데 일단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외국인 추정은 28,000주에서 당일은 마이너스 24만 주 정도로 한 30만 주 정도가, 25만 주 정도가 차이 나네요. 그래서 조금 감소를 했고요. 네. 9.3%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9.3%대, 9.4%대 이렇게 뭐 보유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네,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최근에 좀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한 달 동안의 그 수급을 보게 되면, 자, 일단은 기금은 한 달 동안은 33만 주 정도 플러스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좀 전체적으로는 매수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월 달부터 해가지고는 연기금 투자자가 47만 주, 그래서 올해는 크게 뭐 변동성 없이 진행을 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많이 그 물량을 늘려놨었는데 올해는 이제 또 새로운 그 유상증자 물량과 그 다음에 1WR에 대한 그런 물량을 또 연기금 투자자가 또 이제 정리를 했다면 또 이런 식으로 또 잡혔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제 어떤 움직임을 가지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좀 가져와 봤고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소식은 당연히 내일이죠. 네. 뉴스케일 파워 SMR 기업 최초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된다. 원전 관련 종목이 아닌 이제 SMR 관련 기업으로 뉴스케일 파워가 최초로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되고요. 3일부터인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으로는 이제 오늘이 3일이었는데 사실 이제 미국 증시는 오늘 밤부터 이제 3일이죠. 그래서 오늘 밤부터 이제 첫날 거래가 될 것 같고요. 기업 가치가 이제 19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그 지분을 미리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합병되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다른 기업들로부터 좀 받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자금을 많이 확보를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뉴스케일 파워가 상당히 이제 큰 차질 없이 프로젝트를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적으로 또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2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고 SMR 공급에 필요한 실탄을 충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스프링밸리 퀴지션 코퍼레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합병을 했고요. 그러니까 합병을 위한 그 스펙이죠. 스펙 종목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진행해가지고 합병 후 사명은 뉴스케일 파워 코퍼레이션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한번 검색해보면 나올 것 같고요.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한번 좀 보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관련해서 또 이제 스펙과 합병하는 기업이 상장을 확정한 후에 추가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하는데, 파이프가 그 국내 기업 중에도 DS 자산운용, 어제 말씀드렸죠. DS 프라이빗 에쿼티, 이름이 어렵네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또 이제 파이프로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그 다음에 일본 기업들도 국제협력은행과 그 다음에 뭐 IHI 코퍼레이션 뭐 이렇게 좀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뉴스케일 파워가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고 SMR이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대형 원전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형 원전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차세대 원전이죠. SMR로 많이 이동을 할 것이다. 그만큼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그 하나가 생산하는 전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SMR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전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77MW 정도로 크게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 위치에 또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점이 많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30년, 2040년까지 최소 이제 수백 조 이상의 그런 공사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케일 파워 생각보다 핫하게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내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뜨겁다라는 것이 또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한 기업들 그리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직접적으로 그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그런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이틀 할 종목이 아닙니다. SMR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장 초입기에 들어간 지금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산업이 성장 초입기에 들어간 SMR이라는 산업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미 꼭대기가 향후 몇 년 뒤면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이지만 SMR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했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머나먼 뜬구름 잡기식 얘기였는데 네, 지금 이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10년 동안 이 SMR 시장이 굉장히 이제 핫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SMR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원전 같은 경우도 공사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발주라든지 투자에 대한 계획들은 이미 이제 이 착공 시기에 한 최소 5년 이상 전에는 좀 이제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 올리기는 상당히 유리하죠. 네,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그런 계획들을 실행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저는 올해는 딱 이제 그 들어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런 한 해라고 보면 되고 내년부터 해가지고는 본격적으로 그 진입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런 이 원전 관련 종목들, 특히 SMR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뜨겁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해외도 저렇게 이제 잘 나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로도 계속 투자를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전 수출을 위한 그 수출국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원전 종목들이 다 같이 좀 크게 올라갔죠. 그래서 SMR 관련해서도 투자를 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그다음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 뭐 이집트 원전 그런 원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10기 수출 이외에도 이제 수명 만료를 하는 그런 국내 원전에 대해서도 수명 연장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소형 모듈 원자로, 소형 원자로의 개발에 2천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상남도죠. 경상남도 쪽에 이제 원전 관련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7대 공약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중심의 차세대 원전 산업 육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 도 차원에서 이 원전에 대해서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도 있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지금 전 세계에 대한 그런 에너지 안보 그리고 에너지 수요에 대한 그다음에 에너지 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그죠?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 그만큼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2000년도, 2010년도 이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원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고, 그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SMR 소재 부품 장비 기술에 대한 2천억 원 이상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얘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깊다. 자,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해서 이렇게 K 원전도 흔들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설명을 좀 한 것 같고 일단은 이집트 원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고요. 지금 또 빨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원전에 대한 이집트 원전에 대한 그 수주 계약이 미지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어디였죠? 핀란드 쪽이었죠. 핀란드 쪽에서도 이제 러시아 원전을 배제를 하면서 취소를 했죠, 완전히. 그래서 이 이집트 원전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편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한수원이 이집트 원전에 대한 2차 시공 측 그 두산중공업과 그다음에 그 현대건설이죠. 두 개를 끼고 그걸 이제 수주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주 금액이 없어지는 거고 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그 원전에 대한 산업 자체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좀 양면이 있는데요. 일단 이 이집트 원전 같은 경우는 착공 일자가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봤는데 위치는 이집트 엘다바, 규모가 38조 원인데 그중에 이제 2차 시공 측은 이제 수조 원에 달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착공이 2022년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월이죠. 두 달 뒤에 진행을 하고요. 완공은 이제 2028년 1호기 상업 운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좀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쯤에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 제재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좀 같이 들어간 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비우호국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계약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아직 엘다바 원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지난해 말 터빈 건물 등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계약을 위한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지난달 말 원래 4월 달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러시아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조금 엇갈리면서 네, 그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돌발 변수로 부상을 했고요. 네, 한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을 했고 양국은 이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고요.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을 하고 수출 제한, 비자 발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수원과 로사톰 모두 이 수존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엘다바 원전이 이렇게 시공철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중국에서 할까요? 만약에 한다면 네,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최종 협상자까지 갔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바꾸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7월 달에 착공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 좀 이제 계약이 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 달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런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고요. 이집트 입장에서도 러시아를 제재를 할 것인지 네, 그런 것들도 살펴보아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이집트 원전은 그냥 수주를 하지 않았다 정도 생각하시고 네, 아쉽지만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SMR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수 시장의 그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대해서 기대를 부풀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원전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사실 해상풍력, 뭐 수소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을 시켰을 때 계속해서 성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반 그 원자력 테마와는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장착된 그 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네, 뭐 목요일은 또 휴장이죠. 네. 그래서 내일 한번 보고 목요일 휴장하고 금요일에 또 움직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